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표현 중에 정말로 많은 표현들이 영어에서는 그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트북. 자, 한국어에서는 이걸 나타내는 의미로 쓰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노트북이라는 표현은 발음도 notebook 일 뿐만 아니라 공책이라는 의미잖아요. 한국어에서 말하는 그 노트북은 영어로는 랩탑.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영어 실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만 그 의미로 쓰는 영어 단어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영어 교육계의 핵아싸이자 2단 마이웨이 브래너입니다. 실존 영어 단어이지만 의미는 콩글리쉬로 쓰고 있는 단어 첫 번째, 다이어트. 영어식 발음은 diet. 그죠? 뭐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서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도 없는 바로 그것, diet. 재수없습니까? 아무튼 자, 일단 다이어트라는 의미를 살을 빼기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한국어 사용 환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살 빼기가 아니라 그냥 식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영어로는 do diet. 물론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be on a diet. I'm on a diet.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 다이어트는 식단을 조절한다라는 의미지 어떤 살을 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gout, 통풍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걸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I'm on a diet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살을 뺀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자, 예를 들면 통풍이 있으신 분이 나 식단 조절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살을 뺀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lose weight.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I'm trying to lose weight. 나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I'm trying to slim down. 난 저 날씬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so I'm on a diet. 그래서 나는 지금 식단 조절 중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다이어트 식단이란 말이 있는데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식단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iet. 살 빼기가 아니라 그냥 식단입니다. 두 번째, hip. 주로 한국에서는 엉덩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 hip이란 말을 쓰잖아요. hip. 이거는 엉덩이가 아닙니다. 골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로 hips 이렇게 복수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에는 언급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힙업, 애플힙 다 영어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골반 바지라는 말은 영어로는 low rise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뭐 알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낮게 올라와 있다라는 말이죠. 다음 단어, 글래머. 오, 글래머. 여기서 좀 더 활용이 돼서 한국 분들도 글래머러스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She was glamorous. She was glamorous. 여러분들이 어떤 것 떠올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영어에서는 glamour라는 표현을 그냥 매력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뭐 우리들이 사는 집 그런 걸 얘기할 때도 glamorou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A glamorous house. 매력적인 집이 되겠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됐다면 어떤 집인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Glamorous house? 어떤 집일까? 궁금하네. Glamorous lifestyle.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고. Your glamorous life. Your glamorous life. 어쨌거나 오늘도 영어공부에 열심히신 여러분들은 모두 glamorous 하십니다. 자, 그 다음 bread. 한국어 발음으로는 브레드. 여러분들이 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이 아닙니다. 아이 식빵 식빵입니다. 좀 긴 빵 그런 걸 브레드라고 하죠. bread. 다른 또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머핀, 베이글 우리는 빵 종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bread가 아니에요. 자기네 이름이 있으니까 muffin, bagel, bread 식빵만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number 5 사이다. 영어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식 발음은 사이다가 아닙니다. cider. 발음만큼이나 의미도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투명한 탄산음료 이런 게 아니에요. 사과가 재료인 술을 의미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이다를 보통 sprit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뭔지는 다 아시죠? 근데 외국에서 음식점에 가서 사이다가 좀 필요해서 Sprite, please 이렇게 요청을 해도 We don't have Sprite, but we have 7up 아니면 But we have Sierra Mist 이렇게 말을 해오기도 할 겁니다. 뭐 Sprite 이것도 어디까지나 한 상표의 이름이니까 바로 그 스프라이트 대체 음료들인 겁니다. 뭐 맛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 number 6 carrier, 캐리어. 주로 기내 탑승 가방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캐리어.
그런데 영어에서는 carryon은 그 뜻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carry on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carry on. 이게 바로 기내용 가방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주의하실 건 carry on 이 사이에 hyphen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이 그냥 두 개를 띄었으면요. 이게 동사 표현이 되어서 뭐 어떻게든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내 가방이라고 사용하는 그 표현 carrier. 자, 그렇지만 영어에서 carrier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뜻이 없어요. carry 이게 옮기다 아니면 가지고 다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거. 이게 나오네. 그죠? jet fighter. 전투기를 많이 갖고 다니는 거니까 항공모함 carrier. 아니 뭐 이런 것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carrier. 기억합시다. 기내용 가방 carry on. 자, 그 다음 number 7. 원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원룸. 자, 그러나 영어권 국가에서 주거 형태를 말을 할 때 원룸이라는 표현을 쓰면 one bedroom. 그죠? 침실 하나. 이라고 알아들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룸은 영어로는 studio apartment. 물론 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음향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작업실 그것도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스튜디오는 거의 99%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룸을 지칭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나라에선 주로 집을 얘기를 할 때 크기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평수.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로 방, 특히 침실의 개수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2 bedrooms, 3 bedrooms 뭐 이런 식으로 4 bedrooms, marble baths with kohler fixtures. 뭐 대충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number 8. bond. 본드? 뭐 이렇게 붙일 때 쓰는 거 그죠? 근데 영어의 bond는 그런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미는 유대감. My team has a very strong bond. 우리 팀은 굉장히 유대감이 좋아. 이 뜻이에요. 이걸 경제용어로 쓰게 되면 채권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끈적끈적한 그 본드, 영어로는 glue라는 표현을 쓰고요. 물론 풀이라는 의미로 공용어로 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본드, 접착제, 영어로는 adhesi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본드를 그렇게 쓰나? 접착된다고? 이상하게 막 설득당하려고 그러네 지금. 아무튼 number 9. rinse. 다 아시겠지만 그 린스가 아닙니다. 완벽한 콩글리시 표현이고 영어로는 hair conditioner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conditioner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자, 그 rinse 이거는 명사보다는 동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로 헹구다라는 의미고요. 주로 뭔가 좀 더러워진 거 아니면 좀 비누기가 있는 것들을 물로 씻어낸다라는 말을 할 때 rinse라는 표현 거의 그것만 쓰죠. rinse your hair. 머리를 물로 헹구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음식에도 씁니다. rinse vegetables. 야채를 물로 헹궈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명사로도 사용은 하는데 뭐 mouth rinse, 구강청결제를 의미를 하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rinse는 주로 동사로 90% 이상 사용을 한다. number 10. 스킨 로션. 피부에 바르는 그냥 물 같은 로션을 의미를 하죠. 다 아시겠지만 스킨 로션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영어로는 toner. 왜 스킨이 한국에서 그 스킨이 됐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닌 콩글리시 단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국어 사용할 때야 상관없지만 영어로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뭐 제가 부탁하는 것 같네요 꼭.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어 공부에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